아침 세안은 물 세안으로 하는 게 좋다던데 언니 먹는 것도 여드름에 관련이 있나요? 잠을 못 자면 진짜 여드름이 없던 것도 나고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여드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런 여드름에 대한 지식? 케어 방법?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으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비탐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여드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들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질문인데요. 언니, 아침 세안은 물 세안으로 하는 게 좋다던데 물 세안으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메이크업만 안 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다 물 세안만 해줘서 저는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완전히 안 하기 때문에 물 세안으로만 했던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얼굴에 유분기가 조금 남들보다 많은 편이고 심지어 이제 모낭염도 같이 앓고 있는 피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물로만 세안했을 때 제가 얼굴에 발라놓은 스킨케어들이랑 내 얼굴의 유분기들이 잘 세안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기름 때문에 겉도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세안할 때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뭔가 진짜 좀 가볍고 건강한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마른 세수건으로 물기만 톡톡톡톡 해주고 흡수시켜주고 끝냈던 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기름기 많은 제 피부에 물로만은 세안이 잘 안 됐던 건지 피부에 간지럼증도 더 많이 느껴지고 모낭염도 점점 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원래도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동일하게 다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약산성 클렌징 폼 자체도 세정력이 굉장히 약하고 좀 피부에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저같이 좀 유분기가 많으면서 스킨케어를 이제 챙겨 바르는 거를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침에 물 세안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세정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시도는 해보시되 나는 이 방법이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물 세안, 뭐 저녁에는 클렌징 폼 세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모낭염도 같이 앓고 있어서 물 세안은 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물 세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쭉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안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평소에 많이 주셨던 질문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언니 마무리에 꼭 찬물 세안을 해줘야 모공이 줄어든다는데 언니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세안을 하세요? 라고 여쭤봐 주시는 비탐찌들이 많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이것 또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좀 차갑다, 이건 좀 뜨겁다 하는 온도가 아닌 딱 미온수, 그 미지근한 온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해 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수하는 횟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은 빼먹지 않고 꼭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내가 진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녁 클렌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피부 관련 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피부에 노폐물들이나 이런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클렌징 해주시고 주무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제가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할 때 사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더 주신 것 같아요. 언니, 클렌징 오일은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면 좋지 않다던데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부과 선생님들의 말을 따라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도 클렌징 오일도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정말 하루 만에 좁쌀이 올라왔던 제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클렌징 로션도 사용해봤고 뭐 클렌징 워터도 당연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클렌징 오일 제품들이 사용감도 제일 편안하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를 일단 지금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다 잘 맞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제가 잘 운 좋게 찾아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피탐지들은 만약에 내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봤는데 이거는 나한테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트러블이 더 잘 올라오고 유발이 되고 이런다 하시면은 꼭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클렌징 워터, 클렌징 밤, 클렌징 로션, 클렌징 밀크 다양한 제품들 사용해보시면서 나한테 잘 맞는, 그리고 자극이 안 느껴지는 1차 클렌저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기에도 피부과 선생님께서 클렌징 오일은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피탐지들에게는 이 부분을 꼭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먹는 거랑 수면 패턴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영상에서 제가 꽤 많이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저를 봐주신 우리 비탐지들은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질문 중에 언니 먹는 것도 여드름에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밀가루를 먹으면 여드름에 좋지 않다던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우선 저의 의견 플러스 피부 책에도 나와 있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피부과를 갈 때나 약국을 갈 때나 항상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피부 관련 책에서도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꽤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고 제가 2018년에 여드름 극복일기 1화를 찍으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밀가루, 카페인, 뭐 초콜릿, 군것질 다 유제품, 우유, 뭐 치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이거를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먹은 것들 보면 고구마랑 그 귀리 볶은 거, 볶은 귀리 막 이런 거 먹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여드름이 그때 이미 많이 났던 상태여서 그냥 더 번지면 번진 따를 느꼈지, 이게 음식을 조절한 걸로 인해서 뭔가 피부에 효과가 느껴진다라는 거는 느끼진 못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지금도 음식 조절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잘 못 간다, 장 건강이 좋지 않다, 뭔가 이제 큰 녀석들을 잘 못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오전 11시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아주 건강한 녀석들로.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심했을 때는 2주에 한 번 가고 그랬어요. 정말로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갔는지 까먹었을 정도로. 근데 그때 제 생활 패턴이 막 다 엉망이었죠.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처음으로 자취하고 그랬을 텐데 친구들이랑 막 새벽까지 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먹고, 저녁으로 친구들 또 만나서 엽떡 먹고, 맨날 회사 가기 싫어서 잠은 새벽 3시에 자고 아침에 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못 자고 회사 가고, 이런 패턴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장도 그 패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화장실 갈 때도 되게 힘들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거.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는 우리 비탐지들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챙겨 먹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일단 장 건강에 효과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 조절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밀가루를 조금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에 화장실을 못 가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조금 약간 지점토 같은 애들, 막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애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항상 느껴서, 저도 완벽하게 뭐 밀가루를 안 먹는다, 뭐 커피를 안 먹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예전에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의식해서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킨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피자를 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어준다든지, 칙촉 같은 거 제가 진짜 환장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칙촉 저는 솔직히 평생 끊을 자신이 없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한 통 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안 좋다는 걸 알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그냥 1개 아니면 2개 이런 식으로 먹고,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한 3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의 내 패턴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에요. 대신 그런 애들 대신에 과일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건데, 과일을 같이 유산균이랑 먹어주면 이제 여러분들 장 건강에 효과가 직방입니다. 유산균만 먹는 거랑 과일이랑 같이 먹는 거랑 진짜 배로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왜 자꾸 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냐, 나는 장 건강에 관심이 없다, 나는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언니 왜 자꾸 장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장 건강도 피부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 또한 피부 책에서도 나온 얘긴데요.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위가 안 좋은 환자들을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갑자기 여드름이 있었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의 여드름이 호전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위 건강을 테스트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왜 피부가 나아지지 하고 보니까 실제 장 건강이 이제 피부에까지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과도 다녀봤고 뭐 한의원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냥 뭐 트러블에 좋다고만 하면은 다 의견을 듣는 편인데 피부과에서 보다도 한의원 쪽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피부과에서는 또 먹는 음식을 조심을 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특히 뭐 밀가루랑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밀가루를 먹으면 당연히 장에도 좋지 않고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드름이 또 이제 더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다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밀가루를 전날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여드름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 조절을 지금도 조금 노력해서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밀가루 안 먹어서 내가 여드름 안 나면 나는 진작에 안 났다. 그리고 저 친구는 밀가루 맨날 먹고 잠 늦게 자고 막 맨날 술 먹어도 여드름 안 나는데 이거는 여드름이랑 관련이 없을 거야.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28살이고 이미 여드름이랑은 어느 정도 멀어져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여드름이 나고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조금 남들보다는 좀 더 여드름이 잘 나는 체질이고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노력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뭉쳐지는 순간 시너지 효과가 확 나와요. 진짜 예전보다 여드름이 덜 나는 거를 우리 비탐지들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우리 수연이랑 같이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씩 의식하면서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에 관한 이야기. 언니 잠 늦게 자면 여드름도 더 나고 피부에도 안 좋다는데 진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잠은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잠을 못 잤을 때 여드름으로 난리 났던 정말 피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선 잠을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은 재생 시간이 가장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는 꼭 자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소 7시간은 숙면을 취해주기.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막 일도 하고 막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다 보면은 10시에 잠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랑 타협을 한 게 그럼 12시에는 자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2시 안에는 자주고 있고요. 늦어도 12시 반 안에는 자는 걸로 실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그냥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잠을 내가 일주일 잘 잔다고 한 달 잘 잔다고 해서 피부에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여드름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실천해 주는 것 중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거 하나를 실천한다고 해서 여드름이 다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잠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잠을 잘 자면 여드름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잠을 못 자면 진짜 여드름이 없던 것도 나고 있던 건 더 심해져요. 정말 이거는 제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밤 8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5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제가 집이 되게 시골에 살았었어요. 그때 친오빠랑 같이 살 때랑 남양주 되게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고 뭐 이것저것 씻고 하다 보면은 9시가 돼요. 아침 9시에 자려고 하면은 거기가 되게 시골이어서 막 새가 짹짹짹짹 막 이렇게 하고 누가 들어도 아침 같다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하루에 3시간씩만 잤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맨날 제 여드름 심하게 화농성 여드름 심하게 터졌다고 했을 때 모습이 그때예요. 그때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여드름이 안 났었냐? 그렇게 안 났었어요.
제가 피부과도 이제 20살 초반 때 오랫동안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근 2년간은 잘 안 났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여드름 압출, 염증 주사, 스케일링 요렇게 이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뭔가 여드름 균이 잘 잡혔는지 거의 한 2년 동안은 잘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뭐 자잘한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새벽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2달쯤 됐을 땐가? 턱 쪽에 조금씩 왕건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때는 진짜 뭐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때라 그냥 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 예전에도 심하게 났던 적이 있으니까 아 또 이러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것들을 제가 또 막 손으로 건들고 막 그때 말이잖아요. 진짜 이상하게 압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번지더니 얼굴 전체 이마까지 그냥 다 퍼졌어요. 그때가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호되게 당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잠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간증으로 꼭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고 실천하기 힘든 것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피부가 너무 고민이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스파템들도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신다면 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잠자기, 우리 수면 실천해주는 거를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우리 비탐지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언니 사춘기 여드름은 어른 되면 없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피부과 선생님이랑 그 찻땡박 그 같이 상담받고 얘기 나누는 영상에서도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드름은 40살 넘어서까지도 날 수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동감을 해요. 저만 봐도 제가 지금 28살이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 되면 이제 30인데 저는 제 피지선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춘기 여드름일수록 그거를 방치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대 여드름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른이 되면 여드름이 없어진다라는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른이면 한 20살? 20살 초반이면 어른이잖아요. 저는 그때 되면 저도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족들이나 뭐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신경 쓰지 마라. 어른 되면 다 없어진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른은 진짜 말 그대로 한 40대, 50대, 60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진짜 호르몬의 활동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기로 여드름성 피부가 갑자기 가다가 어느 나이에 도달했다고 여드름이 갑자기 안 나는 게 아니라 점점 호르몬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차 안 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른이 돼서 여드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대 때 관리를 잘 못해주면 그게 어른이 돼서도 성인 여드름으로 이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10대 때 이렇게 심하게 여드름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그냥 좀 작은 염증성 아니면 좁쌀 위주였었는데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공부할 때랑은 또 다르게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매운 음식 같은 거 막 먹고 뭐 친구들이랑 또 이제 밤늦게까지 놀고 잠도 늦게 자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작았던 여드름들이 염증성, 화농성으로 더 크게 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어른이 되면 여드름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정말 어른이 돼서 저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대 때 내가 관리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드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거의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야말로 정말 이 나이까지 여드름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비탐지들한테 조금이라도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느끼는 것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이나 제품들 알게 되면은 바로바로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